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공직자는 금품 제공자의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격, 반환 여부 등을 세세하게 적어서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기관장인 만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법에 명시된 대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 기관장도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사팀 검토가 있었다면서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서에 써야 할 내용도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액, 금품 반환 여부도 적어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이름과 연락처, 디올백의 가격, 반환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사팀 판단이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서면 신고는 남겼는지,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대통령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법조팀 나세용 기자와 검찰 분위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에 적용되는 법리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따져볼 수 있는 건 다 따져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팀의 이 신속한 수사뿐만 아니라 네.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명품 가방을 산 영수증이 노출됐고요. 건네는 과정도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 구조도 단순한데 검사를 새로 3명이나 투입했습니다. 네.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부부장 검사를 선임으로 하고 네. 특수통 검사 2명과 민감한 사건 조율에 능한 기획통 검사 1명을 배치했는데요. 네. 수사팀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된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기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총장 지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좀 요란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의 의중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 사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했던 사안이죠. 네.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요. 네. 총선 전 이건 외에도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 간에 불협 화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1월 이원석 총장이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에 올린 뒤에 재판에 넘겼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 뜻과는 달랐다고 하고요.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도 또 파다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네. 대통령실이 송 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검찰이 여권의 총선 참패 직후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꺼내 든 건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떠들썩하게요. 네. 증거와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검찰이 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수사는 여전히 지금 조용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명품백 수사를 들고 나와서 이걸로 더 큰 의혹 사건들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사실 1심 판결 이후에 관련자들을 줄선하던 검찰은 네. 항소심 쟁점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 검사들이 불려가서 왜 수사에 미적됐냐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검찰 내에선 그래서 김 여사 소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명품 가방 수사를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반에 대한 이 검찰의 처리 방침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9일 목요일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또 오해하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재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은 50분가량 진행됐고 대통령 모두 발언이 19분 정도 걸리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30분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모두 발언을 영상으로 대신하고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정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할 계획입니다. 질문 주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의응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가진 신년 대담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그냥 가볍게 그렇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사정기관 장악용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네,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서 나세용 기자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선 특검을 막기 위한 약속 대련 아니냐는 의심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여당에선 검찰도 공수처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김 여사 특검법도 최상병 특검법도 야권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선 특검을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나선 게 아니겠냐는 의심부터 나왔습니다. 4.1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대통령실과 선긋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이런 해석의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장 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 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실을 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보다 난처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특검 여론을 잠재우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돼 있는 게 특검 아닙니까? 다만 검찰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의 강도와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의심을 벗으려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해 명품백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조사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 충돌 국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역시 제각각 논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이 특검만 밀어붙인다며 특검 여론무마에 공수처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사정상 수사 규모가 너무 크다며 공수처가 최대한 진행해놓고 특검이 이어받아 보완할 거라 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김건희 여사 두 특검법을 모두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정치권의 눈과 귀가 검찰,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속도 혁명을 보여주겠다던 GTX-A, 개통 한 달을 맞았는데요. 아직 운행 초기라지만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돕겠다던 당초 의도와 달리 평일보다 주말 이용객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A 동탄역 승강장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 승객이 보이질 않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한 열차는 거의 텅 빈 채로 다시 떠났습니다. 강남 쪽으로 이어지는 게 좀 불편하니까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산이나 이렇게 수원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계 교통편이 많이 좀 적거든요. 동탄 주민들이 GTX역까지 오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동탄역이나 병점역에서 오려면 버스로 40분에서 50분이 걸리고, 동탄 외곽의 7개 지역에서도 버스의 배차 간격만 30분 이상입니다. 동탄역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면 시간만 20분, 30분이니까 화가 날 정도로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현재 노선은 수서까지만 개통된 상태라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려면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출퇴근을 고려하면 삼성역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4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GTX를 타고 시속 180km로 빠르게 달려봐야 일반 대중교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수서에서 다시 한번 환승하고 하다 보니까 총통인 시간 면에서는 시간이 좀 절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평일에 2만 명 넘게 이용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이용객은 8천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휴일 이용객이 더 많아 1만 명에 육박하면서 출퇴근 교통혁명이 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는 GTX 수요가 안정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까지 동탄역 인근에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로 개통하고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